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상속과 유류분 실무만 16년 했습니다.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상속팀에서 실제로 상담을 했고, 그래서 뭐 안내를 드렸고, 그거와 다르게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해서 지금 끝낸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 연락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자,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도 이제 여자 형제, 형제가 행보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형제는 다 기혼입니다. 여기도 기혼입니다. 우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그 5대 로펌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제가 해드렸던 사건이고, 밑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리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상속인이 몇 명이었는지. 자, 근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잘못된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를 설명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실종 선고를 이제 안내받았습니다.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망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사망한 걸로 돼버리죠. 법원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실종 신고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여기저기 조회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의 흔적이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뭐 사망한 것 같다 그러면 1년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실종 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종한 날로부터 5년, 연락이 안 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사망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선고했습니다. 각하됐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느냐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부재자를 들어간 겁니다. 그때가 부재자 재산관리 해석.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 부재자 재산관리는 이해관계는 안 된다. 이해관계는 안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된 사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른 로펌에서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좋습니다. 실종 선고가 받아들여졌을 때 결혼했잖아요. 이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들어옵니다. 실종 선고된 상속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이때는 한 명만 찾으면 돼요. 근데 실종 선고하는 순간 이거 찾아야 됩니다. 더 힘듭니다, 이게. 자, 부재 재산 관리 했어요. 그 변호사가 부재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럼 매달 돈을 줘야 됩니다. 왜? 재산 관리 하니까. 누구 돈에서? 부재자 돈에서. 언제까지? 그 돈이 전부 소진되거나 부재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 처음부터 부재자 재산 관리를 눌렀습니다.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부재자 재산 관리는 누구로 했느냐? 예, 사위,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딸이 남편, 사위를 받습니다. 보수 없다. 보수 안 받겠다. 파기설 법원에서 재산 관리를 선임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임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예, 권한 초과 행위. 초과 행위 허가. 이게 지방사건이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불과 보름?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초과 행위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이거 어머니 갖고, 이거 둘째 갖고, 이거 셋째 갖고, 행불된 사람은 현금 주겠다. 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불할 협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1번 부동산은 배우자가, 제2번 부동산은 상속인이, 자녀 1이, 제3번 부동산은 자녀 2가, 그리고 이 세 명은 각각 정산해서 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남은 현금은 어떤 비율로 나눈다. 대신 뭐 취득세 내고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전체 재산에서 다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협의분할서를 첨부한 권한에게 초과 신청을 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자 관리인 선임 결정문하고 이 권한에게 초과 허가에 대한 결정문, 확정증명 첨부해서 등기 밀어넣으면 그냥 등기 나옵니다. 예. 간단합니다, 이게. 물론 그렇다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예,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은 정리가 된 겁니다. 상속재산은. 예. 전부 다 하는데 시간 이거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반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건이 많다 보니까. 서울의 모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은 다 서울 가정법원 양재동에 있는 거 다 글로 쏠려버리니까 사건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뭐 인구 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인 중에 일부가 행보됐을 때 실종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실종자가 기혼인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적등본을 보면 딸인데 만약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하면 빠져나갑니다. 장남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딸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하면 빠져나가면서 누구누구와 혼인 이렇게 나옵니다. 뭐 로버트 힐과 혼인. 실종성가해버리면 로버트 힐 찾아야 됩니다. 왜? 대습상속이니까요. 어디가 찾습니까 그거? 결국 실종선고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래도 1년 지나서 실종선고 받아들여진다도 그때 로버트 힐 상대로 다시 찾아서 부재자 재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로버트 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좋아. 실종자가 미혼입니다. 미혼.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재자입니다. 그냥. 부재자 하고 나서 나중에 실종합니다. 실종선고 신청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해서 일단 상속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왜 이건 1년 이상 걸리니까 공고기간만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실종선고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부재자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실종선고해서 말소시킨 다음에 부재자 재산을 다시 나눠갔습니다.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왜? 별도로 뭐 받을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부재자 재산은 상속재산입니다.
얘 빼면 사망했으니까 얘 빼고 나머지 현존하는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면 됩니다. 법원에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로. 대신 이제 부재자 이게 끝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종결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아, 끝났다 이제 다. 네. 관련 것도 없고. 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속인 중에 일부가 행부로 됐을 때 함부로 실종신고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 그래도 그냥 누가 안내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듣고 따라가지 말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냥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보죠. 의사도 보면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쵸? 네. 목수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리, 한식 요리사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양식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인도 집 짓습니다. 네. 목수 자격증 없고 뭐 이런 자격증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설계 건축가 자격증이 없어도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의 전문가는 남들보다 그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모든 법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모든 판사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법원 판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법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판사님들도 새로운 사건이 있으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인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걸 맹신하지 말고 다른 데서도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들도 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전문 자격증을 줍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몇 군데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종 선고를 안내한 분의 의견을 따른 건 선택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의 선택입니다. 의뢰인의 선택입니다. 그 책임은 의뢰인이 지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행불에 대한 상속인에 대해서 돌고 돌아서 부재재산관리인으로 갔는데 그를 안내를 또 잘못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매달 부재자 재산에서 비용을 줘야 되는 사례. 그리고 그냥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으로 들어가고 부재자를 사유로 해서 부재자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고 협의분할을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 그래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하나씩 취득하고 돈으로 정산하고 비용은 전체 재산에서 공제하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뭐 저희 상속팀에서 이 두 번째 사례를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끝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재자의 상속인 중에 행불이 됐을 때 일부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제가 뭐 다른 변호사님이나 법률사무소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병원 갈 때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저기 몇 군데 적어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저희 이제 뭐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뭐 한 군데서만 상담 받아보지 말고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안내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광고 인터넷에서 엄청 많은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 믿지 마시고 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일부 혹시 강의를 듣고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첫 번째 사례가 이런 분은 없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사 이주호였습니다.